전남의 정보를 내 손아귀에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최현진입니다. 바로 부동산 포커스! 유효한 정보들 많이 있으시죠? 네. 전남 지역에서는 사실 뭐 도친개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지역이 어떤 집은 낫다라는 비교적인 판단은 지금 굉장히 섣부른 거고요. 지금 어쨌든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은 실거주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을 잡고 나서 그 다음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이 맞지. 진짜 딱 그 우리 진실의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 뭐냐?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내가 살고 싶은 집, 이게 모든 것을 시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도 의외의 답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둘이 똑같은 매수 심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매도 타임도 다르고, 선호하는 바도 다르고. 제가 응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하죠? 본인이 하는 거죠. 너. 누가 하는 건데? 집에서 보호해주는 그죠? 그 여성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확실하죠. 그럼. 자, 서부권이라고 하면 목포, 나주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뭐 무안시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장흥도 있고 하지만 그 뭐 또 우리 고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인구수가 좀 있는 쪽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좀 뽑다 보니까 목포하고 나주 정도로 좀 압축되지 않나. 뭐 혹시 뭐 거론되지 않은 부분은 또 현장에 가서 또 그럼요. 언급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22개 군 아닙니까? 22개 시군 중에 이제는 목포와 나주를 서남권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목포시하고 또 광주의 위성도시로서 좀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는 맞습니다. 나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로 한번 볼까요? 일단 목포는 예산은 8,900억 정도.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고요. 목포가 지금 그 시장부터 해가지고 주구장창 밀고 있는 어떤 큰 정책이 문화예술 도시로서 육성을 하고 4대 관광도시에 들어가고 특히 문학박람회를 10월 달에 개최를 했어요. 문학박람회. 좀 생소하죠. 근데 굉장히 목포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도시하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도 해양관광 리조트 사업이 내년에 이제 준공을 맡고 있고요. 민자 위치로 한 1,500 정도, 500억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해양관광, 그다음에 문학, 그다음에 예술 이런 것들 기조로 해서 계속 다시 한번 발돋움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3년간 이제 이미 결정이 된 입주 물량이 한 2,500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공급 부족 구간에 도입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이 이제 어쨌든 가격과 관계없이 물건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신규 물량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 물론 부족한 이유는 이게 이제 뭐 성공리 어떤 그런 분양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를 문제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좀 물량이 많지 않다. 최고가는 오감동에 있는 한라 비발디 42평이 5억 4천. 우미 파렌하이트가 46평 정도가 5억 2천. 5억 2천. 전부 다 오감동 쪽에 가면 최고가 한 5억 원대에. 최고가입니다. 30평대 기준으로 구축은 1억 중반에서 2억 중반. 그다음에 신축은 3억 초중반에서 우리 저 동부권보다는 조금 낮은 겁니다. 자, 인구수는 옛날에 그 뭐 목포는 항구다 뭐 이런 그 영화도 있었는데 뭐 감소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23만 명이었습니다. 옛날에 30만 명도 넘었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빠져나갔어요. 2021년 11월에는 21만 9천 명으로 한 1만 명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빠져나간 인구가 어디로 갔느냐? 목포에서 나와서 이렇게 동부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장 뛸 수 있는 곳 광주. 아니요. 광주 또는 남학 신도시라든지 오령 이쪽입니다. 새로 그래서 이제 무안, 남학, 오령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같은 도시라고 봐야죠. 동일 생활권입니다. 동일 생활권 때문에 그 수치 자체로는 좀 무의미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그 우리 서남권역으로 본다면 목포 일대로 봤을 때 지금 핫한 지역이 한 4군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목포의 4곳 서측의 그 오령 위치 지금 오령지구죠. 그쪽이 이제 일로읍입니다. 그리고 남학과 맞물린 곳이 삼양읍. 삼양읍 많이 뜨고 있죠. 지금은 조금 좀 지났지만은 하당 신도시. 하당. 그리고 지금 목포 원도심 쪽에 하고 있는 백년지구. 이렇게 해서 4군데 정도가 지금 그나마 조금 좀 돈이 돌고 뭐 유입량도 좀 있는 좀 상태입니다. 그 밖에 이제 목포의 다른 또 좋은 요소로는
대불 국가산단이 네네. 그 위에 있죠. 그 네. 한평에는 어디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3호 중공업, 도시개발공사, 도청 이런 쪽에 이제 근로자들이 네. 상주할 수 있는 집이 지금 필요하기 네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뭐 목표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전체 공급 물량이 좀 적긴 하지만 네. 충분하게 돌고 있다. 네, 목포와 네네. 무안까지 합쳐 봤을 때 인구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왔다 갔다 하니까 24년까지는 뭐 큰 영향이 없이 그 정도는 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지금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목포는 좀 안정세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이게 큰 파도도 없고 네네. 큰 파도도 없고 그냥 뭐 그런 거죠. 네.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이 이렇게 뚜벅뚜벅 가는 것이 안정세가 너무나 좋은 그렇게 거다. 한데 네네.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그거 싫어한단 네네. 말이에요. 아, 내가 조금 뭐 다치더라도 크게 네네. 먹고 나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목포가 좀 안고 가야 될. 네네. 아니면 그래 우리는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우리는 네네. 가지 이렇게 갑자기 뭐 내연을 확장시키는 그런 건 안 하겠다. 뭐 여러 이런 키워드를 기조로 가도 가지고 좋죠. 있겠지만. 그래서 네. 그 목포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네. 계속 가는 게 우리 전남의 예전에 그 모든 것들은 무역부터 해가지고 네네. 도심이었던 일번지였던 그런 아상이 그대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포는 또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고 네. 또 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역사가 보존되고 또 전승하고 있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그렇죠. 계신 곳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예술가들도 목포로 굉장히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나오시면 싶은 거는 지방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네.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그 아파트 물량이 얼마나 되냐, 신축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로 그 도시 자체를 평가하려고 하면 네네. 지극히 부동산의 수치적인 관점들이 저는 굉장히 혐오한다 이겁니다. 네네. 그 도시를 아는데 뭐 여기 아파트 몇 평 얼마요? 이런 그렇죠, 것을 봐서 안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 맞습니다. 공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도시를 그렇게 보지 마라. 저희는 문학이에요. 네. 다음 네. 나주시로 가볼까요? 목포에 이어서 바로 네. 나주로 점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도 제가 뭐 한 서너 번 정도 네네. 어떤 뭐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봤는데 네네. 광주의 위성 도시죠. 네. 그리고 그 맞닿아 있는 곳? 나주의 위성 도시가 네. 남평. 네네. 남평. 예. 남평은 이제 또 그 나주의 또 위성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광주하고 바로 그렇죠. 뭐 남평을 그래서 지나서 이제 들어가는 엮여서 거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네네. 어쨌든 나주는 조성이 14년 차 정도 됐고요. 네. 나주 혁신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내년에 이제 드디어 한국에너지공과대 네. 그래서 한전이죠. 여기 이제 대학교가 개교를 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산학연 네네. 이 협조 체제가 완전히 나주에서 구축이 되는 겁니다.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실들도 다 따라오거든요. 네네. 근데 여긴 뭐 특히 뭐 얼마나 그 인재들을 개발하려고 하는지 등록금과 기숙사를 전액을 다 무료로 해준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그래서 뭐 한전은 이미 가 있고요. 네. 16개 공공기관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제 시즌 2 2차적으로 공공기관도 또 추가적으로 이전을 네네네. 지금 논의 중에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나주말의 특별한 어떤 그런 말 그대로 혁신, 에너지, 그다음에 스마트밸리 이런 네네. 것들이 집중적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산은 8,889억, 약 8,900억. 그리고 2020년 10월 금천면에 빛가람 코오롱 하늘채 1,500세대가 입주 예정 중이라서 네네. 아직 물량은 뭐 다른 시도시에 비해서 뭐 크진 않지만 네네. 꾸준하게 흡입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나중에. 최고가는 네. 빛가람동에 네. 대방 엘리움 1차가 42평대가 6억 8,500, 2차 33평이 6억 6,700 이것을 최고가를 찍었고요. 적진 않은데요. 네, 네. 적지 않죠. 네. 30평대 기준으로 구축은 1억 초중반이고 신축은 2억 중반에서 3억 중반 네네. 정도 됩니다. 인구수는 지금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19년 11월 달에 11만 4,500명에서 네. 2년 뒤인 21년 11월 11만 6,700명, 곧 아. 12만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네. 하고 있네요. 네.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특히 이제 그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고 네네. 또 그게 이제 다른 요즘 뭐 4차 혁명부터 해가지고 뭐 VR, AR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첨단 밀집하게 도시예요? 첨단 도시. 그게 되기 때문에 네네. 맞아떨어지는 거죠. 예. 지금 뭐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온 상주기업 지금 공공기관만 해서 16개 정도 되는 거죠? 기존에 16개 네네. 되고 이제 더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네. 플러스 때는 뭐 연구기관들도 그 기관들하고 뭐 우위를 나눌 수 없을 정도의 그렇죠. 기관들이 또 예.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대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 11만 2만이면 뭐 네. 저 광양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네. 이 인구인데 공급량이 많지 않습니다. 네네. 공급량이 적다는 거죠. 아. 아파트가 신축아파트 적기 때문에
빗가람 계속 지어진다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 네. 지금 현재 물건이 없기 때문에 네네. 빗가람 혁신도시의 그 우상향 상승세가 네네.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아 그렇죠. 거기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최저점이다. 아까 네. 얼마였죠? 그 6억 8,500 거의 네네. 7억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고점이라고 했지만 더 올라간다? 물량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네. 상승세를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1군 클래스라고 하죠. GS 자이. 네네. 이게 이제 입성 예정입니다. 드디어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환경들이 또 바로바로 또 네, 양산될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래서 뭐 그 이쪽은 동부권 싫다. 네네. 좀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 근데 광주는 좀 부담스럽다. 네네. 그러면 나주에 잠깐 머물러다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부담스러울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근데 지금 혁신도시의 중앙 상권들이 지금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주나 광주 쪽으로 유입되는 환경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교통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제 뭐 전철도 뚫리고 뭐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10년 차가 넘긴 했지만 네. 14년 차가 됐긴 했지만 지금 중앙에 있던 그 상권들은 좀 공실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모든 것은 사람이 사는 입주가 채워지고 상권이 늘어난 것이지 네네. 상권이 형성되고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런 수순과 시간이 필요했었다 이렇게 좀 네네. 보여주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나주가 이런 지금 굉장히 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니까 네네. 좀 무리수를 두는 것들 때문에 네네. 그 행정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착오들이 또- 네네. 있다. 행정들의 어떤 그런 실패가 있다. 이런 것들은 문제였는데 네네. 그 부영건설이 한전공대 그 부지를 기부를 문제가 해주고 네, 기부를 문제가 해주고 좀 있었잖아요. 나머지 잔여 부지를 네네. 아파트를 짓고 싶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자연 녹지인데 그거를 풀어졌다. 3종 주거지역으로 네네. 한 번에 이렇게 막 맞아요. 저도 언론에 본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뭐 이게 완전 특혜성이다. 네네네. 그래서 뭐 난리가 나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절차적인 부분과 충분한 주민 공청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네네. 이 금방 또 외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상권이 그 활성화되기 전까지 좀 더 보수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면 네네. 빗가람 쪽은 계속적으로 투자하기 좋다. 그 꾸준하게. 주변에- 네, 기다릴만 하다. 네네.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고 조용히 잠시 기다려 달라. 나주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다 보면은 목포의 관점은 거의 이제 문화예술 이런 쪽에 활성화의 목적을 두는 분들이 좀 많이 하거나 또 나주는 경영, 뭐 경제, 뭐 이런 뭐 특구로서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생활권을 가지시겠네요. 그죠? 이제 뭐 제가 항상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상생, 네네. 소통, 협조인데요. 네. 광주와 나주의 관계가 약간 그런 관계입니다. 네. 예. 광주에서는 나주에게 다 이런 공공연을 주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뺏긴다고 생각할 그렇죠. 수 있어요. 나주 입장에서는 네. 광주가 자꾸 무시하면 네.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만 잘 조율해 한다면은 네네. 광주의 위성 도시에서 음. 독립된 어떤 그런 시가지 형태로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네네. 특히 그 우리 규제적으로 묶여 있는 전라남도에도 광주부터 해서 네네. 순천에서 광양 같은 경우에 조정 지역이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들이 있고 또 많은 시청자들이 고민하는데 규제 지역이 풀리고 안 풀리고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실투자자들, 실수요자들은 그걸 너무 예민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그 규제 지역에 대한 그 민감한 부분들은 볼 필요 없다. 대규모 건설사라든지 네네. 또는 이런 개발업자든지 이런 분들한테 민감하게, 좀 예. 민감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네네. 분양가 자체가 결정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너무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당분간은 풀릴 가능성이 좀 없지 않느냐. 네네. 특히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떤 정국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풀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내년 좀 상당히 좀 갈지 않을까. 이런 우선은 생각- 시간은 좀 있다. 네네, 그렇게 시간을 보이고요. 두고 차분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우리 전남 지역 전체도 네.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코로나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아예 그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격 결정의 결정타는 아니다. 이것들을 네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습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참고만 하시고 네. 다른 어떤 금융자산 이런 것들을 볼 때 고려하실 상황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택보급률 또 뭐 자가점유율 이런 수치도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네. 사실은 진짜 딱 그 우리 진실의 마음에 네. 들리는 소리는 뭐냐? 네.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네. 내가 살고 싶은 집 네. 이게 모든 것을 시장을 결정해 준 거예요.
아, 자기 논리. 정말로 이제 네. 그 가격이 한 2억밖에 안 돼. 그런데 연면적 2층까지 해가지고 한 60평대 대저택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저기 어디 특정 지역 말하면 하지만 네. 면 리 단위에 있고 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왜 특정 지역에 몰리느냐, 또 왜 이 불균형이 심하고 원도심의 옛날 구축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공동의 과제인 것이지,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거고, 네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도 의외의 답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둘이 똑같은 매수 심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매도 타임도 다르고, 네. 손하는 바도 다르고. 전체가 영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하죠? 본인이 하는 거죠. 너 아, 누가 하는 건데? 집에서 보호해주는 그죠? 그 여성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네. 확실하죠. 네. 자, 나주와 목포 이 서남권에 두 곳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아무쪼록 뭐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전망, 목포와 나주 두 곳을 만약 교수님께서 좀 유심하게 바라봐라. 유심하게 바라봐라 하는 곳은 좀 어디가 있을까요? 더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요, 지금 그 전남 지역에서는 사실 뭐 도친개친입니다. 그래서 네. 뭐 어떤 지역이 어떤 집은 낫다라는 네네. 비교적인 판단은 지금 굉장히 섣부른 네네. 거고요. 지금 어쨌든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인 그 총평하면은 가격이 거품으로 떨어진다든지 네. 또는 뭐 큰 손실을 보는 어떤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없다. 네, 문제는 가격은 높아질 수 있는데 네네. 문제는 신규 진입 또는 두 번째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담보대출, 네. 주담대가 제한되는 부분, 이것들이 어떻게 풀릴 것이냐가 더 실제 큰 것이고요. 네네네. 요거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은데. 실수요의 그 젊은 층들 있잖아요. 네네. 이 젊은들이 진입 장벽을 무조건 낮아줘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높아지게 되면은 지방 구축에 있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하락할 것이고, 네네. 아무리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내도 네네. 그건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집이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의 물량 공급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내도 전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좀 적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2022년에 토지 규제 정책을 조금만 세게 드라이브를 쳐도 네.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토지 쪽으로 네네. 부동산은 우리가 집 말고 땅도 있다 그랬죠. 네. 자꾸 주택에 움츠러지면 뭘로 뛰어요? 토지로도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겠죠. 우리 토지의 또 공시지가도 주택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네네.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오르고요. 그래서 이제 세제를 개편한 이유도 그거거든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공시가 상승하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가지고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유세를 지금 다해서 징수하겠다.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유세에 부담되면은 당연히 시장에 매각을 해야 될 것이고, 네네. 그렇다면 토지 거래가 또 이루어질 활발할 수 것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택에 문제가 생기면 토지에 기회가 오는 것이고, 토지에 문제가 생기면 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양쪽을 좀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집은 네. 집은 실거주할 것이냐, 네.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선을 잡고 나서 네네. 그 다음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이 맞지. 그 부분이 모호한 관계. 나는 거주도 하면서 돈도 벌고 싶어 이렇게 말하시는 두 분이 마리의 있어요?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 다 놓칠 수 있다. 그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보장되기 어렵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기조를 먼저 딱 잡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 그것만 해도. 네, 현명한 생각이십니다. 참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네. 알아가고 싶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전 부동산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왜 신경을 쓰지 못했냐면, 굳이 뭐 따져보자면 부동산이라고 하면 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내 이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뭐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 하더라 뭐 그랬는데, 야,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교수님 이야기처럼 부동산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일이 돼버렸고, 우리 아이들도 충분하게 이런 부동산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방송부터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쉽게, 그리고 접근하기 편하게, 그리고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만드는 방송이 바로 이 부동산 포커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그래요. 포커스가 그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아무튼 그래 가야 됩니다. 포커스는 그래. 젊은 사람한테 좀 포커스. 맞춰줍시다. 오케이. 그리고 아니 부동산 모른다니까요. 아니 배워야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꾸준하게 저도 공부해보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포커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